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한 감을 호소하시는 질환 중에 하나인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overactive bladder라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방광의 신경이 조금 예민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과민성 방광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신경학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뇌종양이 있는데 뭐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뭐 중풍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어떤 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신경 쪽에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치매나 안 그러면은 파킨슨 질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경학적인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을 보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 방광이나 자궁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골반 쪽에 기저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저근 자체가 출산이나 육아 또는 나이가 들면서, 또는 뭐 이렇게 약간 뚱뚱하신 분들, 또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그 제대로 방광을 보조를 딱 이렇게 잡아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방광 근육에 있는 신경들이 조금 과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경들이 자극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일단 소변을 자주 보세요. 소변을 자주 보는데 소변을 봐도 별 시원하진 않아.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 또 소변이 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주 소변을 보는 빈뇨, 또는 야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나서 소변을 이제 계속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병이 있다고 해서 사실 목숨이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잦은 빈뇨나 야간 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겠죠. 하다못해 어디 여행을,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든지, 뭐 친지의 집이나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든지, 하다못해 뭐 어디 시장에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그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화장실부터 먼저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급할 때 이제 혹시 실례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장실을 먼저 확보를 하시고, 그 근방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제때 소변을 보지 못하시면은 약간 요실금 증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절방뇨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의 한 40% 정도가 절방뇨를 경험을 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수치심이나 자괴감이나 또는 우울감 같은 데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병은 아니지만은 과민성 방광 자체가 여성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경우에 이런 그 과민성 방광이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성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우선은 진단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진단은 예를 들어서 요역학 검사라든지 배뇨 일지라든지, 또는 병원에 오시면 여러 가지들 우리가 뭐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꼭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뭐 소변 검사를 합니다. 소변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방광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곳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유는 방광염이 있을 때도 사실은 과민성 방광이나 또는 요절박 같은 그런 어떤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염증이나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보통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치료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저근을 좀 이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이제 골반 기저근을 한 번씩 쪼아주는 그런 어떤 방법, 또는 항문 근육, 관략근을 쪼는 것도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소변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시계를 보시고 보통 한 5분 정도 한번 참아보시고, 왜냐하면 그 근육 자체를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5분에서 조금 시간을 더 늘려서 10분, 15분 이렇게 조금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워낙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동시에 뭐 항콜린계 약, 그러니까 방광 기능, 예민해진 방광 기능을
방광의 신경들을 조금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드시면은 상당 부분 과민성 방광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나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을 때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죠. 보통 이제 수술적인 방법은 그쪽 천수신경을 이렇게 뭐 들어가서 절단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제 신경을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 또는 방광 안쪽에다가 그런 약물들을 갖다 주입을 해서 방광을 조금 안정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도 쓰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때 병원에 오시면은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는 이런 과민성 방광의 치료 상당 부분 80~9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들 유익한 동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거기다가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